자, 유형에 대해서 설명 되게 많이 했죠. 설명 보시고 옆에 이제 품목은 그야말로 품목을 적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같으면은 세금계산서에 품목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에 써 있는 품목을 입력하시면 되고 카드 매입이나 뭐 이런 현금 영수증 매입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품목을 입력하시면 돼요. 신용카드 매입했는데 예를 들어 직원들 식대다. 그러면 식대 직원 식대라고 쓰시면 되고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소모품 사고 난 다음에 현금 줬더니 현금 영수증 끊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여기 소모품 이렇게 별도의 품목을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사원 그 품목 자체 다이소 가서 뭐 멀티탭 사왔으면 멀티탭 이렇게 쓰면 되겠죠. 써주면 돼요. 다음에 이 수량 단가가 있는데 수량 단가는 말 그대로 수량이에요. 수량 그러니까 리터면 리터, 뭐 킬로그면 킬로, 그다음에 개면 개, 개당 얼마, 리터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뭐 과세, 이 품목은 과세 물품 쓴 다음에 수량이 뭐 한 개부터 시작해서 막 쭉 있겠죠. 그래서 뭐 1000개를 사왔어요. 1000개에다가 단가가 하나당 10,000원짜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10,000원을 딱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공가액이 어떻게 되냐면 수량 곱하기 단가로 딱 표시가 돼요. 지금 이제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치면 이렇게 자 바뀌죠. 이렇게 수량에서 단가를 곱해가지고 공급가액을 구해지도록 바뀌어요.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 했더니 1,000,000원 바뀌어지고 부가세는 여기에 10%,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가 되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아니라 회사 등록 그러니까 기초정보관리에서 환경등록에서 회계 중에 4번에 부가세를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기에 카과, 현과, 건별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그리고 뭐 과세공과도 마찬가지지만 미포함이 대부분이니까 미포함을 그냥 이건 설정 바꾸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카과와 현과 건별은 부가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근데 기본 세팅은 이렇게 포함된 걸로 돼 있으니까 왜 카과나 카드 전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전표, 그다음에 건별 받은 것은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전표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물건 카드로 긁으시면 아시겠지만 전표를 상세히 보지 않으면 물건 사면은 어떻게 금액만 전체적인 금액만 부가세 포함된 금액만 크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포함으로 돼 있으면 더 편하니까 이렇게 우리도 입력할 때 그때 빼고는 여기는 공급가액을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카과나 현과나 건별인 경우에는 공급 대가를 쳐야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졌지만 그 외에 나머지 건 전부 다 공급 가액을 쳐줘야지 부가세가 입력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코드는 마찬가지로 F2를 눌러서 거래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래 나온 것처럼 모든 설명이 아래 하단에 좌측 하단에 써 있어요. 플러스 키나 0000 5개를 입력해서 공업처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5개가 쳐져요. 물론 5개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쳐도 되지만 플러스가 여기서는 플러스가 5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른 것 회사를 검색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회사명을 입력하면 혹은 여기다가 회사명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를 쳐도 상관없어요. 검색이 돼요. 뭐 조회할 수 있는 것 조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회사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써가지고 상태내 월급 아래 하단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회사를 등록할 수도 있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쳐가지고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사정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실무에서 여긴 지금 그 학습 목적이니까 제가 이렇게 거래처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거래처 이 등록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실은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번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한 등록번호가 아니요 빨간색으로 떴었잖아요. 입력할 때. 그러다 보니까 검색은 안 되는데 실무에서 여기에 대한 그 실수를 제일 줄이려면은 여기서 F2 해가지고 회사명을 치는 것보다 이렇게 플러스 키를 눌러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는 게 제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가끔 여러분들 입력하다 보면은 회사명이 비슷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같은 회사라도 하더라도 지점마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 찾게 되면 여기 나온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름 가지고 검색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져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그러니까 다른 회사
이게 관련 없는 회사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려면 사실은 실무에서는 제가 뭐 사무실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K를 누르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라라고 해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초급이고 그리고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게 되면 여기가 있는 회사들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연습할 때는 여기다 F2 넣고 검색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에 사용할 때는 플러스 키 친 다음에 혹은 0 5개를 쳐야 되는데 0 5개 치려면 힘드니까 플러스 키를 친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쳐서 회사를 검색하면 그게 가장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가시면 이제 전자라고 있는데 전자 여부를 물어봐요. 전자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어보는데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공급이나 전자계산서에 의한 공급 혹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이나 전자계산서에 의한 매입인 경우에는 그 수단이 전자적 결제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홈택스에 있는 이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이나 매입한 경우에는 여기에 1번 해가지고 전자 여부를 표시해 줘야 돼요. 여해서 여라는 것은 전자라는 거예요. 부에서 0번 누르면 그냥 전자의 표시가 안 돼요. 부라고 써있지 않고 그냥 여인 경우에만 여로 써지고 부는 부라고 표시가 안 되고 영어로 쓰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분계인데 분계는 하단부에 상단 말고 하단부에 분계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계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보시면 분계 유형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측 하단에 분계 유형이 써 있어요. 그래서 0번은 분계 없음. 0번에 분계 없음을 한다는 것은 0번 누르면 다음 거로 넘어가요. 여기다 입력할 수 없고 다음 거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 분계 없으면 아예 분계 없음으로 표시해 버리면 아예 입력할 수 없어요. 이거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분계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세 내용만 입력하고 분계는 별도로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해야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편의상 여기 부가세 신고 관련된 것을 입력하되 아래다가 분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 분계를 여기다 하고 싶지 않으면 0번 해가지고 분계 없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분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사실 5번은 잘 쓰지 않아요. 환경에서 설정해가지고 하라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쓰기 바쁜데 뭐 추가적인 것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우리의 그 정도까지 열정이나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만 봐요. 1번은 현금 주고 우리가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사왔을 때 세금을 끊을 때 우리가 영수로 해가지고 한 경우는 분계에 1번에서 현금한 경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거 쓸 거 없이 이렇게 출금을 해서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기본 계정 과목에 있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기본 세팅으로 해놓은 거예요. 기본 세팅으로 우리가 여기서 환경 등록에서 기초정보관리 환경 등록에서 회계에서 우리 분계 유형 중에 기초적으로 뭐다 우리 사올 때는 상품으로 하자. 매출은 상품 매출로 하자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매입이니까 상품으로 불러와진 거예요. 이거를 세팅을 바꿔가지고 제품이면 제품 매출 바꾸고 여기 제품이니까 원재료 매입은 원재료를 바꿔놓으면은 여기를 바꿔놓으면 나중에 여기 현금이나 외상이나 입력했을 때 이게 그 품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다음 있는 외상인 경우에 이번에 외상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가세 대입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예전에는 이제 이거 거래처도 바꿀 수 없게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외상 매입금을 거래처를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외상 매입금을 다른 데다가 이제 그쵸? 어음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 거래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거래처는 바꿀 수 있게 해놨고 대신 이제 부가세 대입금은 손댈 수 없게 돼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도 상품 역시 기본 세팅해 놓은 이 계정 과목이 오는 거죠. 근데 상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소모품이다 그러면 소모품을 뭐 우리가 검색해서 여기 소모품에서 뭐 830번 소모품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거기에 맞게 분기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혼합이면
현금도 외상도 아니다. 이 현금과 외상이 뭐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3번 혼합을 해가지고 차변 내역은 돼 있으니까 차변에 품목 정하고 830번 소모품하고 난 다음에 대변에 결제 수단은 뭐 미지급금이 여기 500만 원 있고 나머지 600만 원은 4번 대에서는 현금으로 줬다 한다면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분계를 별도로 해주고 싶을 때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계 유형을 그리고 이제 4번의 카드인데 전체를 카드로 매입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뭐가 헷갈리냐면 적격증명으로 세금연수도 발행됐는데 우리가 카드도 결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2번 잡을 수가 있잖아요. 중복으로 매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드 매입을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세금연수 발행이 먼저 우선이에요. 세금연수가 먼저 우선이고 그다음에 분계 유형에다가 4번 카드를 써주면은 이게 두 개가 하나의 같은 거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모품이면은 써주시되 여기 나중에 뭐 카드사 쓰면은 이제 카드사가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카드사도 어떤 카드사냐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뒤에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런 유형이 있으니까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계 유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번은 분계 없음이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느냐를 나타나 주는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위에 있는 그 메뉴는 아까 봤듯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탭을 나눠놨어요. 본 거고 매출과 매입을 따로 구분해 놓고 보기 편하게 해놓은 거죠. 상단에 있는 그 메뉴 역시 마찬가지 위에 있는 자금 관리는 이 일반연표 입력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일반연표 입력대처럼 자금 관리를 눌러주시면 그냥 되지는 않고 아무거나 다 되지 않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소모품이라고 해서 자금 관리 누르면 자금 관리 항목이 아니고 여기가 소모품이 아니라 어음이다. 지급어음이다. 혹은 뭐 받으러입니다. 받을 어음 항목일 때 지금 이 미지급 항목이 이것을 미지급 항목인 경우에 여기 이런 경우에 관리 여기 어음이나 이 차입금인 경우에는 위에 관리를 누르면 되겠죠. 여기 예를 들어 뭐 어음이다. 지급어음 지급어음으로 지급해야 할 어음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금 관리 누르면 이렇게 지급어음에 항목 내역을 입력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자금 관리는 되지 않겠죠. 그죠? 이 막 쓴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복사하고 싶을 때 이 분계를 똑같이 복사하고 싶으면은 분계뿐만 아니라 이 거래 내역을 이 복사를 통해서 복사하는 거죠.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아래는 이제 이동. 이 잘못 입력했다. 1월 1일이 아니라 2월 1일인데 잘못 보고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이동으로. 그리고 이제 선택한 거, 체크한 것만 보고 싶으면 선택한 데이터를. 그리고 선택한 것을 전자로 일괄 변경하고 싶다. 지금 전자가 표시가 안 되는데 입력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전자를 빼먹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일일이 가가지고 전자 하는 것보다 전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분계를 일괄비역으로 전자로 변경하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겠죠. 유형 일괄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제 유형이 여기 과세로 되어 있는데 유형 일괄 변경이라는 것은 과세를 불공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세 유형 매입 중에 있는 미 과세인데 이거를 불공제로 변경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품목 일괄 변경도 품목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카드 매입 같은 경우에 매입 카드 같은 경우에 쭉 품목을 안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입 카드를 전부 빨아들인 경우에 이 중에 대부분 다 식대다, 전부 다 식대했다고 한다면 선택해가지고 여기서 품목 일괄로 식대로 하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내 데이터 내역이 없으니까 그 내역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의제류 일괄 변경 역시도 면세 매입인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것들은 일일이 구분해가지고 뭐 일괄 뭐 그 적요를 6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일일이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면세만 선택해가지고 메인 면세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53번에 메인 면세 선택해가지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제를 일괄 변경하면은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건 일반 연표 입력하고 같아요. 그래서 검색 조건을 주어지고 검색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중복 검색이랄지 대차 차익 검색은 창을 끌 때 혹시 중복이 의심되는 항목이 나와요. 그리고 대차 차익도 역시 창을 끌려고 하면 대차 차익이 의심되는 항목은 나오는 거고 메모 검색은 마찬가지로 일반 연표 입력에서도 봤듯이 메모해놓은 내역을 검색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옆에 복수거래는 뭐냐면 품목이 단일 품목으로 해서 하나 품목으로 해서 하나만 입력하면 모르겠는데 봤더니 여러 개예요. 보니까 과세물품 중에서 과세물품, 과세 1이 있고 그다음에 과세 2가 있다. 뭐 규격이 이것이 뭐 500개, 수량이 이것 뭐 10,000원. 이게 있고 그다음에 뭐 과세 여기 뭐 넘어가면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곱해지면 뭐 500만 원 되겠죠. 그리고 과세 2가 있어요. 과세 2는 얘가 500개고 규격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복수 거래를 눌러주시면 품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표시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수량은 이런 수량이 뭐 5,000개고 단가가 단가가 1,000원이다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됐어요. 하면은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은 이게 입력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항목이 표시될 수 있게 복수 거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품목 표시가 어떻게 돼요? 과세 1 외, 1 다음에 2, 3, 4 쭉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써진 거에 외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품목을 입력할 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을 할 때는 위에 있는 복수 거래의 툴바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F8에 있는 과거 데이터 보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 연표 입력에서 봤듯이 전년도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과거 데이터 이력 데이터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전년도가 아니라 전기분 전표력이 있고 자 죄송해요. 여기 과거 데이터는 이렇게 뭐 주식회사 대한상사와 거래해서 과거 데이터 내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다가 과거에 대한상사에 뭐 거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할 때 과거 데이터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F11번에 간편 집계인데 간편 집계는 이렇게 굳이 뒤에 생계에서 합계표랄지 이런 거 가지 않고도 여기 매입 매천표 창에서만으로도 이런 매출이나 매입 합계 그다음에 이런 내역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분기별로 월별 분기별로 해놓은 거고 아래 보시면 뭐 부가세 유형별로 아까 유형 많았죠. 뭐 11번부터 시작해서 뭐 20몇 번까지 그다음에 51번 시작해서 62번까지 있는 것처럼 부가세 유형별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유형별로. 그리고 뭐 어음책 등록할 때 업책 등록. 그다음에 예정 누락부는 예정 신고할 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예정 신고 때 누락했어요. 확정 신고 때 신고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 날짜 입력을 하시되 여기다 이제 예정 누락분을 해가지고 이를 자금부 정보고 예정 누락분으로 표시해 놓으시면 확정 신고 때 언제 때 너 신고할 거니? 라고 해서 2016년도 4월 달에 확정 신고할 때 4월분에다가 할래? 라고 하면은 얘를 보시면 누락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부가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에서 1월부터 3월까지 매입해서 보시면 없어요. 틀림없이 제가 지금 입력할 때 1월 달에 입력했잖아요. 1월 2일로 입력했는데 여기 예정신고분에는 나타나지 않고 예정신고분에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4월 달에 확정신고할 때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매입 조회하면 이렇게 1월 2일 거래지만 거래 자체가 1월 2일 거래지만 예정 누락분으로 해가지고 확정신고할 때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매출 매입처표 입력할 때 이거 날짜를 4월 1일로 바꿔가지고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진짜 입력된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품목에다가 가로 열고 뭐 1월 2일자 뭐 이렇게 써서 하긴 했죠.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나중에 찾을 때도 힘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되 어떻게 보는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예정 누락분 해주시면 이렇게 누락으로 표시되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요. 예정 누락분을 해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일일 자금은 아까 일반 옆에서 보듯이 매일매일 뭐 자금 일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있으면 좋겠죠. Shift F7은 계정을 조회할 때, 분계 내역을 입력한 후 계정을 조회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 아래에 있는 매입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매출 세금 계산서인데, 원래 세금 계산서는 매출하는 자가 발행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매출하는 자가 말하자면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가세를 줬어요. 줬는데도 우리가 상대방이 공급자가 여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방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내역을 확인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에 그 내역을 확인받고 확인받은 내역을 네가 발행해라라고 했을 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제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신고서에도 별도로 신고 보여줘요. 뭐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매출이고 매입할 때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여기 13번 있죠. 우리가 상대방이 끊어주지 않아서 매입자인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했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이제 13번에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인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그다음에 메모를 남겨갈 때는 메모 입력하면 되고, 여기 등록전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등록전 매입으로, 그다음에 탭화면 설정은 이제 이렇게 탭화면을 연월로 할 것인가, 연월로 할 것인가 이게 선택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다 요 옵션대로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품목 등록은 품목을 등록해 두시면 편하겠죠. 예를 들어 세무사무실 같으면은 뭐 기장료, 그다음에 뭐 조종료, 그다음에 컨설팅료 뭐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등록해 두시면 일일이 다 매번 칠 게 아니라 품목별로 입력하시면 편리하겠죠. 아래에는 인감 등록이 있는데 인감 등록을 입력해 두시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인쇄할 때 거기에 이 상호 성명란에 성명 옆에 인감이 이 말하면 도장이에요. 도장을 출력돼 있게 이걸 도장 화면을 등록해 두시면 그래서 인감 이미지를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세금계산서에 인감이 찍어져 가지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 형광펜 토글은 이 거래를 형광펜으로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형광펜으로 토글을 눌러주시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물론 이거는 이 화면에 우클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화면을 우클릭하시면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러면 형광펜에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색깔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형광펜 취소하시면 없어지고. 이렇게 직접 우클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형광펜 토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입력단도 이렇게 가산세 입력하시면 되고, 의제 매입세액이나 재활용 폐자금 같은 경우에도 설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외화 입력하는 경우에도 업무용 차량 입력이나 수입분 납부 유예 하는 경우에도 납부 유예 관련돼서 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뭐 기능이 많이 숨어 있죠. 이렇게 여기에 여기 컨트롤 F5는 F5번은 삭제한 데이터를 되살릴 때,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연표 입력에서 봤으니까 그때 본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정기분 전표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분 내역을 전표를 복사할 때 쓴다 그랬죠. 여기는 전기분 내역을 조회할 때만 쓰는 거고, 여기는 전기분 내역을 복사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여기 하단 전표 고정은 뭐냐면 이게 움직일 때마다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움직일 때마다 하단이 바뀌어요. 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면서 아래 하단부가 자꾸 바뀌니까 이게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단 전표를 고정해 주세요 하면은 여기 이렇게 바뀌지 않고 계속 있죠. 바뀌지 않고 여기만 이제 과세 유형 볼 때만 보여주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분계만 보여지게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 뭐 복잡하게 아래가 변경되고 싶지 않다 한다면 하단 전표 고정을 눌러주시면 하단부가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내역 역시 많은데 옆에 보시면 우측에 툴바에 이런 기능이 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어디 뭐 있나 찾지 마시고 차라리 툴바를 눌러가지고 이 여기 필요한 것들 뭐 이적 누락분이랄지 혹은 뭐 복수거래랄지 뭐 가산세, 형광펜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더 편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메인 매치 전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고 우리 또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